1,400조 원. 자그마치 1,400조 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배가 훌쩍 넘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죠. 그런데 바로 이 돈을 두고 한국 경제의 미래를 건 엄청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김실애 기자 지사를 바탕으로 SK 최태원 회장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이 두 거물의 뜨거운 AI 전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먼저 왜 5년이라는 시한폭탄 같은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 위기감부터 제대로 느껴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맞서 최태원 회장이 던진 1,400조 원이라는 승부수를 들여다볼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이창용 총재의 맹철한 현실 점검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러다 보면 결국 돈은 어디서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게 바로 하이라이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쟁 끝에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바로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아주 섬뜩한 경고, 일종의 시한부 선고에서부터였습니다. 네, 바로 5년입니다. 이 시간을 딱 못 박아서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입니다. 그냥 어려워질 거다 정도가 아니었어요. 앞으로 5년 안에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0%대로 곤두박질 치고 심지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정말 충격적인 말을 던진 거죠. 그러니까 최 회장의 말은 이거예요. 이 5년이라는 짧은 골든타임 안에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우리가 지난 70년간 정말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성장 신화 자체가 그냥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경고였습니다. 자, 이렇게 큰 위기를 진단했다면 해법도 내놔야겠죠? 최태원 회장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던진 승부수, 그 중심에 바로 인공지능, AI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논쟁의 구도가 아주 흥미로워집니다. 한쪽은 대한민국 산업계를 대표하는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다른 한쪽은 나라의 돈줄을 쥐고 금융 안정을 책임지는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 말 그대로 산업과 금융의 수장이 정면으로 맞붙은 겁니다. 네, 다시 봐도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죠. 1,400조 원. 최태원 회장이 던진 제안의 규모입니다. 이게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고요. 앞으로 7년 동안 글로벌 AI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정도 돈은 AI 인프라에 쏟아부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1,400조 원이라니 대체 이 계산은 어떻게 나온 걸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20기가와트 규모로 지어야 하는데 1기가와트 짓는데 대략 70조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 곱하기 70조 해서 딱 1,400조 원이 나온 겁니다. 이 주장에서 가장 가슴에 와닿는 단어가 바로 이 AI 임차국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투자를 못하면 앞으로 AI 시대에는 우리가 직접 AI 기술을 소유하는 집주인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만든 AI를 돈 내고 빌려 쓰는 세입자 신세가 될 거라는 아주 뼈아픈 경고인 거죠. 물론 최 회장도 무작정 돈을 쏟아붓자는 건 아닙니다. 미국이나 중국하고 모든 분야에서 싸울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자는 거죠. 바로 선택과 집중 전략입니다. 반도체, 통신, 제조, 에너지처럼 우리가 원래 잘하던 분야에 AI를 접목시켜서 승부를 보자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비전이 제시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는 좀 다른 아주 현실적인 시각으로 반론을 제기합니다. 말하자면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이창용 총재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이게 뭐냐면 AI가 저 멀리 데이터 센터 서버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로봇이나 스마트폰, 가전제품처럼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리적인 제품 속으로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도 중요하지만 진짜 승부는 여기서 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총재의 생각은 이겁니다. 첫째, 누가 최종적인 AI, 즉 AGI 개발 경쟁에서 이기든 간에 AI 붐 자체는 계속될 거다. 둘째, 그러면 결국 최첨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기존 반도체 수요도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반도체 같은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 한국은 누가 이기든 상대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있다는 좀 더 낙관적인 시각이죠.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두 사람 다 일리가 있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래서 그 돈, 1,400조 원을 대체 어디서 구할 거냐? 바로 이 자금 조달 문제에서 두 사람의 의견이 가장 날카롭게 부딪힙니다. 일단 이창용 총재도 인정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정부 돈만으로는 절대 못한다.
당연히 민간이 주도해서 외부에서 돈을 끌어와야 한다. 여기까지는 최태원 회장과 생각이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그 외부 자금을 조달할 것이냐? 그 방법론에서 갈리는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제도적 장벽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금산분리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서 SK 같은 산업자본, 그러니까 제조업 기반의 대기업은 은행 같은 금융회사를 가질 수 없다는 법이에요. 이게 왜 문제냐면 투자를 해야 할 대기업이 직접 돈을 굴릴 금융회사를 만들 수 없으니 대규모 자금 조달에 발이 묶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창용 총재가 나름의 해법을 제시합니다. 좋다. 그럼 외부에서 돈을 끌어올 수 있도록 금산분리 같은 제도적 제약을 좀 풀어주자. 이렇게 규제 완화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거죠. 그런데 이 제안에 대한 최태원 회장의 반응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아니, 그건 결국 기업더러 알아서 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이건 SK 같은 한 회사가 혼자 할 수 있는 스케일이 아닙니다. 라고 딱 잘라 말한 거죠. 그러니까 찔끔 규제 풀어주는 걸로는 어림도 없고 이건 국가 차원에서 판을 새로 짜야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자, 결국 이렇게 평행선만 달리게 된 겁니다. 이 논쟁의 끝에서 우리는 AI 시대, 한국의 미래를 위한 두 개의 전혀 다른 길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길은 국가의 생존을 걸고 지금 당장 모든 걸 쏟아부어서 AI 인프라에 올인하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파격적인 규제 개혁이 필수적이고요. 반면에 이창용 총재의 길은 일단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하드웨어의 강점을 살리자는 거죠. 규제 개혁도 하긴 하되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가자는 겁니다. 결국 이 1,400조 원짜리 논쟁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거대한 투자로 미래를 선점할 것인가 아니면 제도적 안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나아갈 것인가 과감한 도약과 안정적인 성장 사이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